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명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먼저는 존 로크라는 인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존 로크의 업적을 들라 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사유재산에 대한 옹호는 국가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가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존 로크는 어떤 식의 논리로 사유재산을 인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로크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공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인류의 공유물이 개인의 재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몸을 가지고 노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존 로크는 경제학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떤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또한 경제학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는데요. 케인스의 영향을 받은 폴 세뮤얼슨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제학자들이 여태껏 경제 원리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면 폴 세뮤얼슨은 국가적인 정책 방침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케인스의 주장처럼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다시금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즉, 폴 세뮤얼슨의 정책 방침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통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존 로크를 비롯해서 폴 세뮤얼슨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변화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함과 더불어 경제학이 국가적인 방침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신고전주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레옹 발라스의 주장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옹 발라스는 한계 효용을 말한 인물입니다. 기존의 고전파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서만 중시했다면 레옹 발라스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먼저는 가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가격이란 한계 효용에 의해서 변한다는 한계 혁명을 말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처음 마시는 맥주란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맥주를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감, 즉 효용감이 떨어지죠. 이처럼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한계 효용이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레옹 발라스가 말하는 한계 혁명입니다. 또한 레옹 발라스는 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가격이란 하나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안에서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균형 일반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경제학자들에게 이르러 인간은 과연 효용감을 생각하며 합리적으로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인간이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봇과 같이 이윤과 효용만을 생각하며 한결같은 합리성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의 이론을 한정 합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저서인 경영 행동을 보더라도 기업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기업이란 한정 합리성을 갖고 있는 개개인의 집합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임스 뷰캐넌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인간이란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공공선택 이론을 창시한 인물답게 인간의 비합리성을 정치적인 것에 빗대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 대표적이죠. 만약 국가의 경제가 불황이라서
케인스 안대로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합시다. 이제 불황을 극복하고 호황을 이루었다면 그동안의 지출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세금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세금을 올리려고 할까요? 증세를 한다면 시민들에게서 인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다음 투표에서 재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경제 이론이라 할지라도 정치 상황 안에서라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정치인 이야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물은 리처드 탈러라는 인물입니다. 그 역시도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가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시켜 탄생시킨 행동 경제학을 보면 인간이란 종종 실수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리처드 탈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이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장치를 언급했는데요. 바로 넛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 고지서에 경고 문구를 적는 대신 90%의 납세자는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라는 식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로운 선택을 남겨둔다는 것으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언급함에 있어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유재산이 악으로 여겨졌던 반면 존 로크의 등장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정당화되었고 생산과 분배라는 중요한 안건이 점차 시장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교환에 대하여 옮겨지므로 가격 변동의 원인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집중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와 장치들이 있어야 함을 여러 경제학자들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